안녕하세요. 한손노트 강의입니다. 이 한손노트에 대한 내용이 출간한 지가 벌써 3년이 됐네요. 맨 처음에 한손노트가 나오게 된 목적에 대한 내용은 세법을 공부하신 모든 분들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지방세법이랄지 소득세법에 대한 내용의 법률 지문을 전부 다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데 문제는 안 풀리더라. 왜 이해했는데 문제가 안 풀린가 하고 그걸 궁금하게 여겨가지고 세법에 대한 내용의 문제를 봤더니 한 문제당 지문이 22줄, 20석줄인 주문들이 16문제 중에서 12문제나 돼요. 문제당 지문에 대한 내용이 워낙 길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해는 했다 하더라도 그 문제의 키를 못 찾아가지고 틀린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는 이해는 떠납니다. 이해는 떠나고 차라리 반대적 내용으로서 키 하나만 찾는 연습을 하게 되면 낫지 않을까 하여서 출간된 것이 한손 노트였어요. 그래서 이 작년 경우에서도 한손 노트에 대한 내용의 진가를 발휘했죠.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키워드 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하죠. 짧은에서 짭, 세법의 세, 연결시켜서 짭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 별명이 졸제 짭새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제 강의에 대한 내용은 어떤 강의냐면은 학문적 내용의 강의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실무용 강의도 아니고요. 오로지 시험용 용도로서만 강의합니다. 시험 용도로서 강의해 드리는데 이제 첫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봅시다. 자, 이 페이지 보시면 조세 분류인데요. 이 조세 분류에 대한 내용은 10회 이전에서는 한 문제 출제했어요. 한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암기적 내용으로서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문제가 잘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하기 위해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4페이지 보시면 국세란 말은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들을 총칭해서 국세라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의 세금에서 우리는 세 개만 압시다. 세계적 내용으로서 국세에 속하는 세금으로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국세에서 목적세. 목적세란 말은 용도를 정해놓고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되는 세금들의 총칭된 내용이 목적세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된 세금으로서 외울 때 이렇게라도 외워뒀어요. 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에 대한 내용이 국세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들을 총괄적으로 지방세 그러는데 거기에 속하는 세금으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이다라고 알면서 목적세에 대한 내용을 다시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 목적세란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도를 정해놓고 그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되는 세금들의 총괄적 표현이 목적세였죠. 특별시, 광역시, 도가 징수해서 그 세금의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되는 세금으로서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로서 외울 때 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로서 아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뒤에서 자주 보는 내용으로서 이 내용인데요. 국가가 소유자에게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이러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의 지문이 아주 길죠. 아주 기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짧게 기억하셔야 돼요. 짧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시면 되죠. 국세, 보유 이렇게 연결됐으면 그때 세금에 대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로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에게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은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시설세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지문이 기니까 짧게 지방세, 보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때의 세금은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
자원, 시설세, 특히 재산세를 기억하세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기억하실 내용으로서 국세, 보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때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보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때 세금에 대한 내용은 재산세라는 으로서 아시면 되죠. 그리고 납세이지로 갑니다. 페이지에 대한으로서 5페이지 보면 납세이지. 이 납세이지에 대한 내용은 개별적 문제로서는 나오지는 않아요. 하나, 각기 세금마다의 문제에서 선다. 1, 2, 3, 4, 5에서 단골로 기억합니다. 단골로 기억하니까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혼동스러운 내용의 문제인데 간결하게 합시다. 문제 키를 잡아요. 문제 키 잡는 것은요. 는자 앞에 있는 단어 아니면 마침표 앞에 있는 단어가 문제 키의 80%예요. 문제 키를 잡았으면 이 는자 앞에 마침표 앞에서 납세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걸 문제 키로 잡고 앞에서 세금이 주어지는데 그 세금에 대한 내용이 지방세였다고 하였으면 뒤에서 꼭 있어야 할 말은 소재지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세금이 지방세였는데 뒤에서 소재지라는 글자가 없다면 그 문장은 틀린 겁니다. 그리고 지방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에 대한 내용이 지방세였었죠.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 이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에 대한 내용이 지방세니까 뒤에서 소재지 이 말이 나오게 되는데 앞에 글자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있는 글자에 따라가면 됩니다. 취득세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않다 이렇게 나온다면 세자 앞에가 취득이니까 따라가서 취득, 물건, 소재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등록 면허세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세자 앞에가 등록이니까 따라가서 등록, 관청, 소재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에서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이 말이 나와져요. 그럼 여기에서 포인트에 대한 내용은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이게 포인트죠. 그 내용이 취득세에서 나온다면 그 말은 시가, 편유net, 비율로서 안분이란 말은 배분을 말합니다. 이런 일로서 나오게 되고 등록 면허세에서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는 등록, 관청, 소재지 이런 일로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등록 면허세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볼 때에 문장 보니까 이 내용의 문장에 대한 일로서 한 문장으로서 석 줄여요. 너무 길어. 너무 기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단어 찾기 하시면 돼요. 단어 찾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장에서 같은 채권이니까 동일 채권 이 말 넣으면서 뒤에 애가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이 말이 있으면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 나와야 될 말은 처음 등록, 관청, 소재지로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포인트는 어디였냐? 처음 이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라는 으로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한 문장으로서 석 줄은 암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국세로 가봅시다. 납세지에 관한 내용이 문제였어요. 납세에 대한 내용의 문제로서 는자 앞에 납세지 아니면 마침표 앞에서 납세지 글자가 있으면 그 납세지 글자를 문제 키로 잡고 해당된 세금이 국세였어요. 국세로서 아셔야 될 것이 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국세라는 거 알고 국세였으면 거기에서 뒤에가 사람이 주어져요. 사람이 주어짐으로써 거주자가 주어지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주소지. 비거주자가 주어지면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니까 주소지가 없어요. 그래서 비거주자였으면 소재지가 나옵니다. 이 내용을 직결합시다. 직결해서 납세지에 대한 내용이 문제였다고 하였을 때 세금이 국세였는데 국세에서 비거주자 이 글자가 없어요. 없다. 그럼 그때에 대해서는 주소지 갑니다.
반대로 비거주자 글자가 있다면 그때는 소재지 이런 일로서 아시면 되죠. 이 내용으로서 아셨고 그리고 납세 의무에 대한 일로 갑시다. 납세 의무에 대한 일로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예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니까 주로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주로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는 국내 소득은 물론 납세의무가 있고 국외 소득까지도 납세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국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입니다. 이 내용에 따라 가지고 국내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으로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장을 쭉 가보니까 국외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국외의 단어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아요. 개별적 문제 키로 잡고 뒤에서 꼭 있어야 할 말은 5년 이상 이 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끝말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비거주자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로서 주로 외국 사람입니다. 주로 외국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것만 과점되는 거예요. 이제 문장에서 비거주자 이 말이 있다면 국내 소득만 납세 의무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내용에 따라서 문제와 같이 연결해서 풀어볼 때 32회 때 나왔던 문제로서 1번 문제에 대한 내용 보죠. 문제의 지문 길죠. 지문 기니까 빨리 문제 키를 잡아줘요. 문제 키 잡는 것은 는자 앞에 있는 단어 아니면 맞춤표 앞에 있는 단어가 문제 키의 80%예요. 그럼 여기에서 볼 때 거주자인 개인 어른 갑이 소유한 부동산에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3억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다. 지방세법상 등록 면허세 납세지는 는자 앞에 납세지 나왔죠. 문제 키 잡아냈고요. 해당된 세금이 등록 면허세, 지방세죠. 지방세니까 나와야 될 말은요. 소재지죠. 그런데 주소지다 틀렸죠. 소재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2번 갑시다. 거주자 갑은 2015년에 국외란 개별적 문제 키 잡아냈죠. 이 개별적 문제 키 잡아냈으니까 이 글자 보자마자 뒤로 가서 숫자 찾기 5년 이상 뒤로 쭉 가니까 5년 이상 숫자 있네요. 그럼 끝말은요. 납세 의무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오게 되죠. 맞는 문장입니다. 이 내용도 32회 때 나왔던 내용의 문제였었고 3번 갑시다. 3번에서 막바로 문제 키를 잡아보죠.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는자 앞에 납세지 문제 키 잡았죠. 해당된 세금이 소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국세입니다. 국세니까 사람이 주어지겠죠. 사람에 대해서 쭉 살펴보니까 사람에 대한 내용으로 비거주자 이 말이 없어요. 이 말이 없다면 그때는요. 주소지 가야죠. 그런데 소재지다 틀렸고요. 4번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는자 앞에 납세지 문제 키 잡아냈죠. 그리고 해당된 세금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로서 국세였고 산을 보니까 비거주자 이 말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때에 대한 내용은 소재지로 가야죠. 그런데 주소지다 틀렸죠. 소재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5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동산 소재지와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는자 앞에 납세지 문제 키 잡아냈고 해당된 세금이 등록면허세로서 지방세니까 이때에 대한 내용은 소재지 가야죠. 그런데 주소지 틀렸죠. 그리고 6번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으로서 국내 사업장이 없고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맞춤표 앞 보니까 납세지 문제 키 잡아냈죠. 그리고 해당된 세금을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국세였죠. 국세였으니까 사람에 대한으로서 보니까 비거주자 나왔어요. 비거주자 나왔으니까 이때 나온 것은 소재지. 뒤에서 소재지 나왔죠. 맞는 문장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으로서
납세제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마치고 그리고 다음 강의에 대한 내용은 취득, 보유, 양도의 구별에 관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